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신동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수한 아이들, 똑똑한 아이들 잘 키워야 되겠죠. 정말 엄마들이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힘을 내서 정말 우수한 아이들을 잘 키워 놓으시면 사회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또 국가적으로도 훌륭한 인물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캠페인을 하고 있잖아요. 이 채널에서 캠페인하는 게 함께 키웁시다 라고 하는 그런 캠페인입니다. 그런 캠페인을 한번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카페를 만들었죠. 네이버 카페에 들어오셔가지고 서로가 좀 좋은 의견도 교환하고 서로가 격려도 해주시고 칭찬도 해주시고 그리고 힘든 일을 서로가 좀 나눠가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수학영재들은 어릴 때 어떤 행동을 보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수학이라고 하는 거 정말 필요하죠. 학문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이공계에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수학은 모든 학문의 근원입니다. 그리고 어릴 때일수록 언어와 수는 가장 기초적인 그런 능력입니다. 이러한 능력을 갖춰야 되는 것이죠. 누구라도 갖춰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들 보면요, 이 수에 있어서 굉장히 뛰어난 그런 능력을 보이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아이들을 그냥 수학영재라고 부르죠. 수학영재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아이들은 그럼 어릴 때 어떤 행동을 주로 보일까 하는 그런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이 수학은 정말로 아이들에게 잘 가르쳐 줘야 되고 좋은 기초를 놓아야만 나중에 높은 학문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 가지 논문들을 보고 여러 가지 행동 특성들이 있지만 그 중에 어릴 때 나타나는 그런 행동들 3가지만을 선별해서 뽑아왔습니다. 3가지.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수에 대한 직관적 통찰력이 높다는 거예요. 수에 대한 직관적인 통찰력이 높다. 그러니까 수를 보면 정말 설명할 수 없이 이 아이가 언제 저런 걸 알았지?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이 수라고 하는 것은요, 유전적인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직관에 의해 설명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논리적인 것이 굉장히 많지만 수에 대한 아주 어릴 때에 나타나는 그런 능력들은 직관적 통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다시 조금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수감각이 뛰어나다는 거죠. 수감각. 수에 대해서 남다른 감각을 보인다는 겁니다. 수에 대한 애정을 굉장히 보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지 않거나 알려주지 않았는데도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수량화라고 그래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수량화 하려고 한다는 거죠. 하나, 두 개, 세 개, 이 수로 따지려고 한다. 그 다음에 기호화를 하려고 한다. 수량화, 기호화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릴 때부터 나타난다. 즉 수감각이 뛰어난다는 것이고요. 둘째는 수에 대한 흥미가 대단히 높다. 다른 사람들은 수 그러면 도망가려고 그러고 힘들어하고 머리 아프다 그러고, 그런데 우리 아이는 수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굉장히 흥미가 높다. 이런 것은 바로 수를 머릿속에다가 개념화하는데 굉장히 필요한 그런 능력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수에 대한 태도가 굉장히 긍정적이다. 수를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늘 그 엄마가 편하는 거예요. 수에 대한 얘기만 하면 재밌어하고 좋아하고 하니까 굉장히 편한 거죠. 참 이런 아이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이 수에 대한 어떤 직관적 통찰력이 대단히 높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둘째는 논리적 절차를 대단히 선호한다는 거예요. 논리적 절차. 이 논리적 절차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 쉽게 말하면 스텝 바이 스텝인 거죠. 스텝 1하고 스텝 2를 하는 거죠. 스텝 1, 스텝 2, 스텝 3로 갑니다. 이렇게 논리적인 절차는 결국에는 이것이 이제 창의적인 것과 맞닿아 있어요. 우리가 논리적이라고 하는 것이 창의적인 것과 별개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 논리적인 어떤 성향도 가지고 있고 창의적인 성향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이 수학을 하는 사람들은 논리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진행을 하다가
자기의 수준보다 뛰어넘는 것, 이걸 우리가 보통 뭐라 그러냐면은 난이도가 높다고 그러는 것이죠. 자기의 수준보다 조금 뛰어넘는 거예요. 높은 문제,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하는 거를 되게 좋아하고요.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하고서 거기서 성취감을 굉장히 많이 느껴요. 아, 내가 이런 거를 풀었다.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문제를 풀었다. 풀고 또 아니면 그걸 해결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아주 그 아이에게 만족감을 주는 것이죠. 이거는 뭐냐면 다시 말해서 이 성취는 내적인 성취, 외적인 성취가 있는데 이 내적인 성취감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보상으로 주어지지 않아도 내적인 동기, 내적인 성취감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 내적인 성취감 정말 좋죠. 그래서 이 수학을 좋아하는 사람들 보면은 어떤 문제를 풀고 문제에 빠져들기 시작해서 끝없이 아주 그거를 해결하고 또 다음 단계로 또 다음 단계로 또 다음 단계로 가는 그런 아주 아이들의 그 행동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아이라면 이런 아이가 우리 아이는 수학적인 어떤 그런 영재성을 보이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고차원적인 어떤 문제 해결을 대단히 선호해요. 고차원적인 문제 해결. 그러니까 어떤 높은 문제를 푸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것은요, 수학 문제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일상적인 그런 문제, 자기가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굉장히 많다. 또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자신만의 방법을 대단히 선호한다. 자기 방식대로 풀어나간다는 것이죠. 옛날에는 학교에서는 주로 선생님이 이렇게 풀어라. 수학 문제라든지 뭐라든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방법. 집에서도 엄마가 가르쳐주는 방법 있잖아요. 엄마가 이렇게 풀어라 라고 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런 방법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어리지만 자신의 방식으로 문제를 풀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런 것이 굉장히 그 수학적인 능력이 뛰어난 아이들에게서 보이는 그런 행동 특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도형 정보 처리 능력이 높다는 것이에요. 도형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수학과 관련돼서 도형이라고 말했지만 더 좀 일반적인 말로 하자 그러면 이미지죠. 이미지 정보 처리하는 능력이 대단히 높다는 겁니다. 어떤 도형이 있으면 그 도형은 여러 개를 겹쳐 놓게도 할 수 있잖아요. 하나의 도형이 있고 여러 개를 겹쳐 놓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원이 있고요, 삼각형이 있고 사각형이 있다. 겹쳐 놓을 수 있잖아요. 또 겹쳐 놔요. 그 다음에 또 뭐 원기둥이 있고 뭐 삼각기둥이 있고 뭐 이런 기둥들이 있으면 이것도 겹쳐 놓을 수가 있죠. 사실 이렇게 발전하게 되면은 어떤 구성이 이루어지고요. 그 구성이 사실은 또 재구성화 되는 것이죠. 구성과 재구성을 잘 한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대단히 선호해요. 그래서 구성과 재구성이 나중에 발전하면 이게 공학이 되는 겁니다. 공학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런 수학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주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수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이 수학자들은 경제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경제학, 그 다음에 무슨 모든 학문의 뿌리가 되는 것이 수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멘탈 로테이션이 굉장히 강하다. 멘탈 로테이션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머릿속에 어떤 도형을 놓고서 이렇게 돌려보는 거예요. 우리가 큐빅 같은 거 맞추잖아요. 모양을 막 돌려서 손으로 막 맞추는데요. 이거는 굉장히 손을 가지고 많이 해보면 경험에 의해서 많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그 큐빅을 손을 건드리지 않고 가만히 앞에다 놓고 머릿속으로도 맞출 수가 있어요. 머릿속으로도 얼마든지 돌려서 맞출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하는 것이 손으로 직접 맞추는 것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이렇게 멘탈 로테이션, 내가 직접 그 물체를 돌려보지 않고도 머릿속으로 돌려서 맞추는 그런 능력, 이런 것들이 아주 뛰어나다, 그런 게 볼 수 있죠. 또 그 도형과 관련돼서는 비정형화된 그런 도형에 관심이 높다는 거예요. 비정형화. 우리가 정형화됐다는 것은 우리가 수학책에 나오는 모형이라는 게 있잖아요. 삼각형, 사각형 이런 것들이죠. 원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원도요. 원이라는 게 꼭 이렇게 아주 동그랗게 된 원만 있는 게 아니죠. 찌그러진 원도 있고요.
뭐 삼각형도 찌그러진 삼각형도 있고요. 뭐 이등변 삼각형도 있고 그다음에 뭐 굉장히 다양한 사각형만 있는 게 아니죠. 오각형, 육각형, 뭐 칠각형, 십각형 굉장히 아주 각이 많은 그런 도형이 많잖아요. 그런 도형들이 또 비틀려 있을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틀려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주의 천체를 보면은 이 블랙홀이라는 게 있잖아요. 블랙홀. 어떻게 생겼는지 블랙홀에 관해서 수많은 학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했잖아요. 어떻게 생겼는지, 틀려 있는지, 뭐 그다음에 바르게 똑바로 생겼는지 이런 모양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 또 우주의 모양이라는 게 어떤 건지 이렇게 바로 수많은 수학자들이 그동안에 오랫동안 연구해왔던 것이죠. 이 우주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증명하는 일, 비정형화된 그런 모양들에 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죠. 이런 만약에 아이들이 이런 것에 관심을 갖는다면 굉장히 어릴 때부터 정형화된 것을 떠나서 비정형화된 그런 모양에 관심을 갖는 건 아주 수학적인 어떤 능력이 굉장히 있는 그런 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를 이렇게 압축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첫째는 수에 대한 직관적 통찰력이 대단히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 감각이 뛰어나다. 그 다음에 수에 대한 흥미가 높고요. 수에 대한 태도가 대단히 긍정적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논리적인 어떤 절차를 대단히 선호한다. 논리적인 절차를 대단히 선호한다. 그래서 난이도가 높은 문제에서 성취감 얻는 것을 좋아하고 내적인 성취감이 굉장히 강하다. 그런 것이고요. 셋째는 도형 문제, 도형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이 대단히 높다. 도형과 관련된 그런 비정형화된 그런 모양에 관심이 대단히 높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중에서 이러이러한 능력들, 이런 능력들이 어릴 때부터 뛰어나다. 유치원에 다니는데 초등학교 1학년인데 초등학교 2학년인데 이런 능력이 높다라고 하면 우리 아이가 이 수학의 영재성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그런 거에 적절한 그런 교육의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서 적절한 교육을 제공해 주는 것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